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간장 이종석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안 그래도. 네, 저번주에 아마 깜짝 놀라셨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번주 같은 게 또 방송의 묘미고, 그죠? 예, 생방송의 묘미지, 뭐. 그리고, 그래서 저번주 상담이, 조금 다른 때보다, 덜 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번 주에는 제가 상담을 더 아마 쌈박하게 해드리려고요. 예, 오늘은, 예, 방송 상태 아주 좋고요. 예, 인터넷 상태 아주 굿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화만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먼저 이야기 풀어나가는 거를 나중에, 예, 중간중간에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이야기도 오늘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근데, 아주 상담이 오늘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요. 알고 계시죠? 저하고 뽑힌 분 중에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중에 1분, 상품권 드리니까요. 저번 주에도 물론, 예, 어떤 분이 됐습니다. 문자는 83333님. 전화 5067님, 6300님. 이렇게 3분 되셨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품권 받아가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화 지금부터 빨리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이라도 더 해드려야죠. 많이 해드려야죠. 저번주에 못해드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받을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예, 그래도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틀려진 게 이제는, 예, 느껴지잖아요. 시장이 뭔가, 좀 이상하다. 예, 아직도 못 느낀다. 그럼 그건 클라스, 그건 거의 불감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요. 자,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예,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네, 여기 전남 영암의 김남수입니다. 영암의 누구요? 성함이? 김남수요. 김만수님? 남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남수님.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수님, 일단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62세입니다. 어우, 진짜요? 야, 네. 62세를 거꾸로 해도 믿겠는데, 목소리는? 26세라고 해도 진짜 믿을 만큼 목소리가 너무 젊으셨어. 오. 예,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젊게 사시나봐. 영암 그쪽이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그래요. 대봉감을 많이 겨룹니다. 영암이 뭐가 유명하죠? 대봉감하고 무화과요. 무화과? 예. 영암이 굴비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쪽이 다? 영광. 굴비는 영광이 네. 기고요. 그래. 그쪽하고 좀 먼가? 거기 뭐 다 그 영암 동네지 뭐. 전라남도인데. 네. 주식은 얼마 하셨어요? 한 3년 됩니다. 3년이요? 네. 그래요, 남수님. 일단 남수님, 먼저 어떤 주식이 궁금하세요? 먼저 한번 그거부터 받아야지. 어떤 주식? 동일 고무벨트. 동일 고무벨트 매수가 얼마요? 예, 매수가 10,250원 40%입니다. 1250원 40%, 예. 또 카카오. 예. 네. 118,000원 40%. 40%, 11만 예. 8천에 40%, 예. BHI. 예. 7,060원에 20%. 예. 잠깐만요. 한번 상태를 볼게요. 먼저, 계좌 상태를, 동일고무, 그리고, BHI, 예. BH 어른도 아니고, BHI, 그리고, 카카오. 일단 제일 비중이 많은 건 카카오하고 동일 고무 벨트인데, 어차피 카카오는 뭐, 많이들 아실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동일 고무 벨트를 40%. 저도 되게 특이하네. 동일 고무 벨트라는 종목을 40%씩이나 사셨다. 이 굉장히 특이하신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이 동일 고무 벨트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우리 남수님을 끌었어요? 이제 이 앞편에 사가지고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이 10,000원대로 내갔기 때문에, 또 다시 또 한번 베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저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남수님 케이스에 해당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실수하는 게, 실은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 100가지, 1000가지, 막 이렇게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가 딱 있어요, 보면. 그 몇 가지 경우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 몇 가지 경우만 잘 피해가도 우리 개인들이 주식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훨씬 편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몇 가지 실수를, 대표적인 그 몇 가지 실수만 피해 가셔도 되는데, 그 몇 가지 실수를 근데 대부분이 꼭 거의 또 하세요. 전 솔직히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지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바로 남순 이거야. 과거의 로맨스,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로맨스. 왜? 밑도 끝도 없이 전에 사서 먹었기 때문에 난 이 종목이 아름다우고 이 종목한테 정이 있어요. 이래서 밑도 끝도 없이 빠지면 또 들어간다. 그래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깨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먹는 경우보다. 그래서 실은 이 주식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아름다운 로맨스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실패하는 이 형태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피해가도 돼. 그래서 실은 주식 잘하는 방법 중에요.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마치 막 뭐가 있는 것 같이, 막 신기루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흔히 족보라 그러죠. 족보. 야, 요번에 시험 공부 안 해도 돼. 이 족보만 보면 돼. 보면 막 뭔가 굉장히 막 있는 것 같이 막 그런 거를 일부러 찾아다녀요. 그런데 족보 가지고 공부한 친구 치고 그렇게 막 공부 잘하는 친구 저 못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족보 갖고 하면은 그건 아주 얄팍한 그런 거라서 고기만 조금만 비껴가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뭐냐? 주식에 있어서 보면은 막 무슨 기법, 무슨 이평법, 무슨 일목균형의 무슨 법 이러면서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와 그것만 알면은 막 엄청나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실력이 붙을 것 같이 생각해서 그걸 막 엄청나게 해요. 보면은 다 무슨 경제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전문가 방송하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막 그런 걸로 상품 팔아요. 그 룰이 있거든. 뻔해 그게. 근데 제가 왜 그런 거 말씀드리냐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잘 없고 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실수하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개인들은 이 너무 실수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만 철저하게 그 실수만 없애도 여러분들의 실력은 훨씬 업그레이드 돼요. 되게 쉬운 이 기본적인 것들 그 실수만 없애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있지도 않은 막 그런 것들 쉽게 말하면 불로초 같은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진시황제가 계속 찾아다니는 그 불로초 같은 그런 불로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또 믿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것만 찾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질 않는 거야. 백날 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년 10년 저 몇 년 주식했어요. 그런데 주식 실력 보면 정말 죄송한데 정말 초보 수준도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왜? 맨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했으니까. 실은 너무 아주 누구든지 보면 에게 이거야? 예, 맞아요. 이거예요. 그런 것들 실수만 자꾸 없애도 자기 실력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안 믿고 엉뚱한 걸 찾아다니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름다운 로맨스 기법. 뭐야?
밑도 끝도 없이 전에 이 주식 사서 먹었으니까 전 이 주식이 좋아요. 회사가 어떤지, 이 회사의 뭐 상태가 어떤지,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다 필요 없어요. 전에 한번 사서 먹었기 때문에 빠져서 또 사서 먹을 거예요. 남수님이 들어보면 어때요? 말 돼요, 안 돼요? 지금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니까. 네, 말이 됩니다. 이제 이 실수 안 하시면 돼요, 남수님. 이 실수. 최소한 주식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주식 깨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저 항상 얘기해요. 이 반장? 이 반장 얼마든지 주식 잘못 볼 수 있어요. 저 얼마든지 주식 깨져요. 전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반장님, 반장님은, 누가, 그래요. 반장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반장님 진짜 어쩔 땐 막 신같이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저 신 맞아요. 저 붕신. 저 붕신이에요. 빙신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 붕신. 예, 맞아요. 왜냐? 저 얼마든지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투자라는 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토리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거지. 주식 맞고 틀리고 그건 점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동일고무벨트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고 그럼 이 회사가 비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샀습니다. 차라리 난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동일고무벨트라는 회사가 일단 자체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예. 뭐 하는 회사예요? 고무 벨트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 아니 이름이 고무벨트니까 고무벨트가죠. 그냥 쉽게 말하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동일고무벨트가 뭐냐 하실 텐데 이 회사가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 벨트들이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데 고무가 이렇게 해서 벨트가 돌잖아요. 보면 옆에 보면 바로 그런 벨트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벨트가 근데 쇠로 만들어요? 고무로 만들어요? 어때요? 벨트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남수님 생각하기에 어때요? 그런 벨트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다지 기술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포드라는 자동차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세계적인 자동차죠.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 포드라는 자동차가 그 포드가 몇 대에 걸친 지금 그 가문이 했었죠. 그건 혹시 아세요? 미국의 포드? 모르세요? 선생님? 네, 잘 모릅니다. 미국에 그러면 한번 그 경험을 한번 다 알아두세요. 그럼 좋아요.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가 획기적으로 이 세계 경제계에 미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포드라는 회사 전에는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분업화세 한다는 거 있잖아요. 나는 요것만 하면 되고, 나는 요것만 하면 돼. 우리가 요즘은 분업화해서 하잖아요. 그런 분업이라는 거를 현실에서 처음으로 적용시킨 게 포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영학에서는 그걸 포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뭐냐? 그 포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맡은 분야만 만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포드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문에 나사만 끼면 돼. 이렇게 바로 전문직으로 하면서 포드가 그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그 포드 시스템으로 획기적인 생산량 증대를 일으킵니다. 이게 세계적인 경영학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포드 사건이. 그 포드 시스템이라.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하면 포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컨베이어 벨트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그 당시 컨베이어 벨트와 지금 컨베이어 벨트와 어마어마하게 틀려졌을까요? 그 100년 전 이상에 나온 그 컨베이어 벨트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틀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갈 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컨베이어 벨트 회사가? 이 고무 벨트 회사가? 그럴 건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동일 고무 벨트예요. 그래서 고무의 어떤 이 가격 변동이 이 회사에 훨씬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회사 실은 되게 안정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의 혹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동일 고무 벨트의 재무제표 보면 이 회사 보세요. 매 분기 매출 거짓말같이 600억 정도예요.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수익도요 50억 기준, 영업이익도 50억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조금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나 보세요.
이 회사는요, 성장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실은. 이 회사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안전성에서는 이 회사가 있죠. 왜? 당연하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고. 그리고 이 회사의 혹시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 회사의 대주주가 지금 바른정당이죠. 김세현 의원인가? 그 의원이죠. 예. 그래가지고 워낙 이 회사가 이 부산 이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탄탄한 왜? 김세현 의원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인가 돌아가신 그분이잖아. 그래서 지역구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부터 지금 계속, 저보다 나이가 몇 살도 어린데도 지금 벌써 3선, 4선? 이 정도 하고 있죠. 3선? 그런 정도로 아버지부터 해서 계속 지금 하는 정치가 또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쪽 지역에선 그쪽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갖고 탄탄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 회사는 그다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건 맞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유통주식수 아시잖아요. 그 얘기, 동일고무벨트 하면 유통주식수 뻑 하면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동일고무벨트 여기 회사 어저께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한번 보세요. 14,000주예요. 그런데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주가가 10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70만 원짜리 주식? 아니요. 10,000원도 안 되는 회사인데 14,000주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유통 물량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실은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대주주가 어떻게 주식을 하면은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거 보고 이 주식을 사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은 나는 안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김 선생님 맞아요. 이 회사 살만해요. 왜? 이 회사는 속된 말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그럴 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세 차익으로 난 먹었기 때문에 요번에 또 들어갑니다. 전 죄송한 얘기인데 이걸 시세 차익으로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예. 요때 한번 움직인 것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다? 그거 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종목 선택 잘못하셨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는 여기서 보면은 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조정 구간에 계속 이제 슬슬 들어가겠죠. 카카오뱅크 이런 것까지 얘기 나오고 지금 카카오는 좋은 얘기는 거의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예, 요번에 게임 사업도 분리하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하지만 나오고 했지만 이제 카카오가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글쎄요. 11만 3천원이면 요 정도 매수가 11만 8천원이면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죄송한데 이 카카오 이 가격에서 이 정도 비중을 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해 보여요. 우리 지금 남수님 실력에 제가 봤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확 줄이세요. 차라리 한 10에서 20%만 요 가격에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이 가격에 제가 봤을 때 들고 가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수님 죄송한데 지금 남수님 주식 보시는 눈에 이 가격에 40%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건 좀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일단은 BHI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다지 좋게 안 봅니다. 이 주식. 예. 그랬는데 요번에도 많이 밀리고 했는데 저는 특별히 이 회사의 매력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등 나오면은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반등 나오면 계속 요거는 손절매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그다지 저한테는 전 매력적인 점이 보이지 않는 회사라서 요거는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는 손절매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남수님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오늘은 전화 연결 잘 돼요. 지금. 그러니까 02786-1021-1023 우리 문자 013-3362-8288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은 제가 워낙은 여러 가지
제 몸 상태도 해가지고 제가 워낙 요번 달 내내, 저번 달 말부터 해가지고 요번 달 내내 강의를 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도 좀 구했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저희 방송에서 미리 말했던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이 살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요청이 너무 많이 저희 개인적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좀 쉬는 게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이 타임 때 쉬게 돼서 그랬는데, 제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왜냐면 이번 주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전화 문의가 많이 저 사무실로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급하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공동역에서 오후 1시에 제가 6층 대강당에서요.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뵙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도 예, 잡았습니다. 대전입니다. 다음 주 대전 1시에 CBS 건물이죠.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더 느끼실 거예요. 진짜 이 반장 말대로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네. 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점점 그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봤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볼 건지, 이 큰 그림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왜? 판을 먼저 읽고 못 읽고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제 컨디션 무릎 쓰고, 안 좋은 컨디션 무릎 쓰고 가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와서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주식 한 20년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한 2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전 항상 제도권에 있었죠. 전 뭐 기관 매니저부터 해가지고 운영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증권사 해가지고 임원까지 해가지고 쭉 제도권으로만 해서 20년인데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주식에서 배운 큰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연의 섭리를 거역을 안 해요.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섭리를 거역 안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보면 이거죠. 요번 우리 올 여름 어땠어요? 되게 일찍 더웠죠? 야, 그래서 올 여름 큰일 났어. 야, 어떡하냐. 요번 여름 이렇게 벌써부터 5월 달에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야, 요번 여름 엄청나게 더울 거야. 엄청 고생할 거야. 그랬는데 요번에 입추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틀려요. 그죠? 야, 그래서 요번에 진짜 어떻게 절기가 이렇게 잘 맞을까? 고기압이 블러킹을 했다 어쩐다. 그거는 우리가 모를 얘기고, 그건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제가 오늘 강의 때도 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더운 바람 붑니다. 6월에 더운 바람 불었어요. 5월에 엄청 더운 바람 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1월이나 12월이 되면 반드시 찬바람이 불고 있을 겁니다. 그건 자연의 섭리예요. 아무리 덥고 더운 바람이 기세가 안 꺾일 것 같아도 보세요. 입추만 지났는데 기세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7월 말에 더운 바람이 꺾여요? 8월 초에 더운 바람이 꺾여요? 8월 중순에 더운 바람이 꺾여요? 쉽게 말하면 주식할 때 그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 타이밍까지 막 너무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11월, 12월이면은 8월 중순에 더운 바람이 꺾일지요. 8월 초에 꺾일지 7월 말에 꺾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11월, 12월이 되면 되게 찬바람이 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히 더운 바람은 꺾일 거예요. 8월 말이 될 수도 있고 8월 초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8월, 11월, 12월이면 엄청 찬바람이 불고 있을 거니까 지금 8월에 우리 예를 들어서 패딩 같은 거 대폭 세일하고 있을 때 지금 사놓죠. 살 거면. 왜? 11월, 12월엔 엄청나게 찬바람이 불 거니까. 아니요. 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래요. 전 7월 말에 살래요. 8월 말에 살래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7월 말이나 8월에 사면 돼요. 왜? 11월, 12월에 분명히 찬바람이 불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요. IT 대형주 절대 안 꺾일 것 같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2000년대 후반에 인사이드 펀드 시절 때 조선주 영원무궁하게 갈 것 같이 다들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업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경제방송에서 모두 다 신문 뉴스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앞으로 몇 년간도 탄탄대로를 걸 거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조선주는 계속 갈 거다. 그 당시에는 다들 그렇게들 봤잖아요. 어때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20년 동안 제가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하나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진리는 이거였습니다. 영원무궁한 건 절대 없었습니다. 영원히 계속 좋을 것 같았죠? 다들 그땐 칭송합니다. 아, 이 업종 엄청나요. 옛날에 차화정, 불과 몇 년 전에 차화정 기억나실 거예요. 아, 엄청나요. 차화정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력이 어떻고 현대기아차가 뭐 앞으로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고 계속 어쩌고저쩌고 할 거고 계속 할 겁니다. 차화정.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 쉽게 한번 말할게요. 태양광 할 겁니다. OCI 기억나실 거예요. 뭐 50만 원, 60만 원 갔어. OCI. 와, 아마 이건 100만 원, 200만 원도 싼 주식이다.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게 증권사 레포트들 내놓고 증권방송에서 앞다퉈들 전문가나 사람들이 서로 앞다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바로 영원무궁한 거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 20년 동안 제가 배운 큰 깨달음 중에 아주 큰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항상 방송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저는 그거를 큰 깨달음을 배웠기 때문에 전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IT 대형주 지금 하이닉스 뭐가 어떻고 막 말하고 삼성전자는 얼마가 싸고 애플에 비해서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지금 더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를 더 올라가고 여러분 영업무궁한 건 없어요. 그런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닫혀있을 때일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발 여러분들이 공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짐 로저스가 한 말이 뭐였어요? 첫 마디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게 남이 너의 사고를 지배하도록 냅두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해라 이거예요. 네가 결정해라. 여러분들 지금 주식 결정하실 때 뭐로 결정하세요? 방송에서 사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생각을 결정하도록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린 답이 되든 맞는 답이 되든 여러분이 쓴 답을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받으세요. 전 꼭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 오늘도 그런 얘기들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안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끊겼나 보네. 잠깐 그럼 전화 연결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알고 계시죠? 오늘도 좋은 얘기들 아마 방송에서 하고 강의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계획 안 된 강의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냥 더 많이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 아직 안 됐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와서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점점 바뀐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일깨우고 큰 그림을 보시면요. 쉽게 말하면 장기판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면 그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에 찬바람 불 거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사나 다음 주에 사나 패딩 쌍때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오늘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다음 주에 사는 게 뭐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쌀 때 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왜 11월, 12월엔 반드시 찬바람이 불 거기 때문에 패딩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큰 눈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사야지. 일주일 뒤에 사야지.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할 때 제가 시간표를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큰 그림을 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장 흐름이 틀려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이제 먼저 대응을 하셔야지 늦게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백날 가도 여러분들 안 되세요. 왜냐하면 늦게 대응하시면은 항상 남의 뒤통수만 보고 가게 되거든. 근데 주식이라는 건요, 남보다 앞서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 남의 뒤통수를 기가 막히게 잘 쫓아가. 그 사람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가 있자고요.
그래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도망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천안에 사는 천안이에요. 천안에 사는 천안 여사님? 그래요, 우리 천안 여사님. 천안 여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0 하나요. 주식 경력은? 한,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안 하다가, 그래요? 한 알겠습니다. 1년. 우리 네. 천안 여사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사람인 ENC라고요. 아, 사람인 HR 아니에요? EH가 아니라? 예. 네, 사람인 네, HR 뭐, 얼마예요? 그게 18,800원인가? 그 정도에 샀어요. 비중? 대선 전에 산 거예요. 비중은? 50%예요. 아, 이거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예. 이거 한 종목인가요? 아니요, 세 종목이에요. 예, 어떤 거? 페노션. 페노션이. 매스가 얼마요? 5,210원. 비중은? 그게 25%. 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어요. 예, 어떤 거요? 하나증권. 아, 예. 매스가 얼마요? 2,800원이요. 비중은? 25%. 예. 한번 계좌 상태를 한번 볼게요. 제가 계좌 네. 상태를 보내요. 사람인 HR 18,800원. 페노션, 아이고, 예. 페노션. 5,210원. 아, 이거 수익이 나셨네. 아이고, 페노션 축하드리고. 하나투자증권은 3,260원. 아, 이것도 수익이 나셨네.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뭐 주식 잘 하시네. 근데 사람인 HR. 그래요. 사람인 HR. 이거 50%나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겠다고 보니까 하신 거네. 근데 몇 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냥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인 HR을 50%나 사셨어요. 네, 그게 대선 전에 산 건데요.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주식이 그렇게 매력적이세요? 글쎄. 아니, 왜냐면 이게 50%씩이나 산 거 보면은 내가 이걸로 승부를 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 그 주식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그게 대선 전에 사가지고요. 그게 이제 일자리 저거라 그래서 한번 샀다가 그냥 팔으려고 했는데. 그래요. 전 네. 솔직히 사람인 HR을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이었죠. 그때 진짜 주가 안 올랐을 때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사람인 HR로 수익 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굉장히 이 사람인 HR 주가 빠져서 많이 바닥에 기고있을 때 제가 굉장히 이때였죠. 예, 이때 제가 이 주식을 엄청 계속 좋게 봤어요. 방송에서 얘기하고.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하면서 2015년도에 그때 아마 수익들 많이 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파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락도 많이 받고 고맙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람인 HR이라는 회사는 좀 많이 잘 알아요. 많이 잘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옛날 이때 봤던 사람인 HR에 대한 매력을 지금은 전혀 못 봐요. 전 사람인 HR,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전 사람인 HR이 매력이 없다의 한 표예요. 왜 매력이 없을까? 이 반장은 왜 2013년 이때는 되게 막 매력 있게 봤던 분이 왜 지금은 매력이 없을까? 예, 이제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되게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제가 이 주식을 그렇게 주가가 빠져 있을 때도 좋게 봤던 이유는 그때 전 세계 정상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하고 뭐 많이 틀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참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사람인 HR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그때 사람인 HR이 업계 2위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막 업계 1위를 제낄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런 부분에 의한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었는데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진짜 주가가 폭발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오히려 안 좋게 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일단 먼저 국내적으로만 따질게요. 국내적으로 따지면 사람인 HR이 지금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경쟁자가 너무 많이 많아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뭐 인크루트, 뭐 리크루트 그런 거야. 리크루터? 아니 뭐 그런 거야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알바몬이니 뭐 알바 천국이니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 반장님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그렇게 상관이 있어요? 걔네 알바인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얘네의 큰 위험 요인이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요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방송에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보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간다라는 혹시 뉴스 보신 적 있나요?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몇 번 나왔던데 못 보셨어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면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 해서 그걸로 그냥 아르바이트 몇 개 한 수익으로 살아요. 특히나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아마 인터뷰들을 많이 실었죠. 근데 그게 어느 나라 모델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아마 제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일본 모델과 거짓말같이 똑같습니다. 못 믿겠으면 아마 일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일본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로 제 방송이 끝나고 물어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 모델이 뭐냐면요. 일본이 지금 저게 일자리가 풍부하고 실업률이 낮다, 어쩌다. 글쎄요. 전 그 말을 믿질 않는데, 나름대로 저 조사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 보면요. 아예 알바로만 생계를 그냥 알바 몇 개 뛰어서, 왜? 알바 몇 개 뛰면은 직장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시간 즐기면서 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유지가 되니까 왜?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냥 알바 몇 개 해서 알바 2개, 3개, 4개 해서 그냥 나는 그러고 살래. 나 그냥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그런 거 걱정하느니 그냥 나 내 편한 대로 살래. 이런 젊은이들이 일본에 엄청 많아요. 일본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점점. 그래서 알바몬 알바천국 제가 그게 실은 사람인 HR의 가장 큰 경쟁자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보시면 실은 방송에서 그런 인터뷰들 막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저도 이제 요즘 정규직이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모습이 일본에서 들어온 그 경제 형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저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최저임금 올라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이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명도 있고 암도 있습니다. 그죠? 항상 명암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갈리게 돼 있어요.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하는 친구들은 알바 시급이 더 올라가고 하니까 몇 개로 해가지고 일본 젊은 친구들 같이 그냥 나 이걸로 인해서 나 그냥 이걸로 직장 안 들어가고 살래.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뉴스에서도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것들이 더 잘 되고 계속 관심을 끄게 하면 사람인 HR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어떻겠어요? 천안 여사님 생각에.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제가 왜 사람인 HR을 안 좋게 보는지? 네. 이거예요. 왜? 지금 이 모델이 저도 걱정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참 저도 안 좋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참 저도 그런 건 싫은데 일본의 모델들이 보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산업도 일본에서 했던 게 잘 됐던 게 우리나라에 몇 년 뒤에 시차를 두고 들어오고 솔직히 그런 거 그건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런 현상이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도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되게 걱정했던 게 저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모습은 안 되는데 했는데 젊은 분들이 물론 정규직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일본 모델과 굉장히 흡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경쟁력은 약해집니다. 우리나라 경쟁력.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돼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최저임금은 솔직히 올라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계속. 근데 어찌됐건 간에 좀 그래요. 걱정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HR에 있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인 HR 죄송한데 저는 이거는 비중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알겠어요. 예, 기승전결에 그리고 페노션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페노션 네.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페노션 뭐 너무 심하게 밀려서 올라오는 거라서 아마 얘는 아마 좀 더 올라오면 이제 저항이 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더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꺾이는 모습 나올 때 요번에는 한번 이익 실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어요. 예, 왜냐면 얘 계속 올라갈 거 기대하고 계속 홀딩하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네. 매물도 상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욕심 안 내는 게 좋고 그다음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증권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꺾이고 있죠. 예.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대형주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증권주가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증권주 저는 당분간 매력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 증권주 실은 저 같으면 아마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늦은 감도 있어요. 그런데 전 지금이라도 일단 요 정도 매수가면은 나와주시는 게 천안이 여사님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래요.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요. 저하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시장 상황 돌아가는 것도 그분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를 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전화 연결 그래도 예, 저번 주보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선물도 저하고 통화돼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포항에 사는 유혜진이라고 합니다. 포항에 사시는 누구요? 유혜진이요. 유혜진님? 네. 혹시 그 영화배우 유혜진 씨하고 같은 이름? 그래요.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전에부터 좀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한 건 한 2년 정도 됐어요. 한 2년 정도? 네. 그래, 본격적으로 한 건 2년? 그래. 네.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혜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지금 녹십대 홀딩스 네. 3만 가격 매수가. 말씀드려야 된. 네, 매수가. 3만 1,000원에 31,000원에. 네, 20%요. 예. SK텔레콤 예. 26만 원에 예. 35%요. 35%. 예. 네. 바이오메드 예. 10만 1,500원에 10%요. 예. 그리고 포스코 이거는 좀 오래된 거 사주하고 좀 이렇게 같이 돼가지고 한 17만 원? 예, 매수가. 18만 거기 네 그 근처인데 비중은? 30%요. 포스코 30%. SKT하고 포스코가 제일 많으시네? 네. 그 포스코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오래됐어요. 혹시 죄송한데, 뭐, 네. 이렇게 집에서 그 관계된 일을 하셔가지고 전에부터 이렇게 하신 건가요? 포스코는? 포항 쪽에 네. 계시- 그 사주. 네. 그죠? 예, 맞아요. 포항 쪽에 사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 네. 사주로 해서 받았던 분들이라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주식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네. SKT 녹십자 홀딩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녹십자 홀딩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그냥 한번 그때 이 반장님께서 예. 어떤 투자자분이 저기 상담할 때 추석 전후로 해서 가을 겨울 백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주가가 크게 움직임 폭은 없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가 그래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가지고 가려고 네. 하는데. 네네. 그래요.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지고 가려고 한다. 네, 좀 더 보려고 하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일단, 뭐, 제가 그때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녹시자 홀딩스에 대해서는. 녹시자 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계절성을 얘기했겠어요? 왜? 저기, 백신이고 또 계열사 주식들이 다 실적이 또 좋더라고요, 보면요. 네. 근데 네. 일단은 저는 그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 회사 뭐 백신 쪽이니까 당연히 이제 날씨 추워지면은 백신은 날씨 추워져야지 많이 쓰잖아. 날씨 더운데 백신 쓰지 않잖아. 그죠? 네. 그리고 혈액제제 이 회사 하는 거는 뭐 그건 날씨하고 뭐 큰 변동 없는 거고. 그리고 녹십자는 실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고.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더 이 회사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점점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솔직히 지금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엊그저께 했잖아요. 그죠? 이제 벌써 100일이 되셨는데 100일 동안에 한 게 뭔가를 이렇게 한번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건강, 그건 나중이죠. 제일 먼저. 네, 치매나 이런 식으로. 그건 나중이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요?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서민들을 위한 그런 거 말고. 서민들 위한 것도 나중이었고, 처음에는 전 정권 때문에 거의 뭐 정권 공백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외교 그거 빵꾸 떼워야 됐잖아요. 네. 사람들 인사, 해야 됐고, 인사청문회.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그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가 부동산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건 정확히 예상해드렸죠? 방송에서 미리. 어때요? 부동산, 제가 말했던 대로 초강력 수단이 다 나오고 있죠? 네. 요번 100일에서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큰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큰 그림을 볼 줄 알면은 판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보세요. 제가 부동산 이제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보셨어요? 항상? 네네. 저 이반장님 방송만 그래요? 보고. 그러시구나. 여기 그래요. 오셔도 꼭. 근데 큰 그림에 있어서는 참 잘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큰 그림 그 흐름을 이렇게 전체적인 걸 많이 잘 읽어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번 정권은 서민 정권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제일 먼저 세웠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부동산 주머니 정책 무조건 잡기 위해서 또 주머니에 많은 대책들이 있습니다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서민들 집이 가장 큰 자기의 재산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민들이 하나 벌 때 기존에 쉽게 말하면은 그 재벌이든지 큰 돈 많은 그런 보수층들, 그런 사람들은 100, 1000을 벌어요. 근데 개인 하나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수가 예를 들어서 기존 그 돈 버는 재벌 이런 사람들이 100, 1000을 버는 거를 용인해주면 그게 서민 정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부자 정권이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다 자명한 일이에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부자들 더 부자 만들어주는 게 그게 무슨 서민 정권이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스스로 모순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강력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 저는 거짓말 아니라고 봐요. 왜? 초강력수 또 듭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맞나 지켜만 보십시오. 부동산 경기 계속 이제 냉랭하게 시킬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딴 데로 몰리게 할 거예요. 그건 왜? 돈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효과냐면 경제에서 보면 여기에 돈을 죽여버리면 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아예 안 빠져나가요. 그 돈은 공격 성향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돌리는지 제가 강의 때 이럴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돌리려는 거지 그 돈이 죽어서 없애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누른 다음에
빠지게 하는 유인책을 다 버려요. 그게 그 경제의 하나의 큰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모르다 보면 어머 이거 하면 이제 아니라고. 거기 먼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돈은 버는 거라고.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문재인 케어잖아요. 부동산 다음에. 네. 기억나시죠? 문재인 네. 케어에서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성형과 미용 빼고 네. 나라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 계속 도와주겠다 그랬잖아. 왜? 네. 서민들 그거에 대한 거 많이 영향받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제약이나 이런 쪽한테, 바이오 쪽 이런 쪽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나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봤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지켜볼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강의 때도 흔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 그러면요, 그쪽 관련된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 올라가면은 그쪽에 안 올라간 얘 사면은 맞아요. 돈 벌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핀셋 뭐 정책 뭐 그런 거 같이 어떤 업종에서 걔는 올라가도 그 옆에가 안 올라가면 걔는 안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주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제약주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사면 그냥 다 됐어요. 안 올라가네.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생각대로 주식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물반 고기반이라도 여러분 절대 돈 못 법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왜 제가 갔는데 요번엔 안 가지? 안 간다고. 제가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안 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지 이제 그게 더 이제 실력 있고 없고의 차이가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에 뭐 크게 매력이 엄청나게 있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저는 뭐 제약회사 중에 얘를 뭐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해요. 제가 그냥 나쁘지 않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항상 이 녹십자라는 회사를 높게 평가한 적은 없어요. 저는 방송에서. 왜냐, 얘네는 그냥 쉽게 말하면 계절성으로 인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해 먹고 전 사는 애라고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십자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러고 지금도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할 생각은 없어요. 뭐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뭐 그것도 아니고, 옛날에 요번에 겨울에 백신 하는데 3가 백신, 4가 백신 뭐 그거 하는데 지금 SK케미칼에서 유정란 방식이 아니라 그 세포 배양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시죠? 뽑아낸 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모르세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SK 얘는 녹십자 여기는 그 유정란 배양 방식이잖아요. 그 독감 백신 같은 거 뽑을 때. 모르세요? 네. 근데 SK케미칼이 세포 배양 방식으로 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걸로 해서 이제 슬슬 하고 있잖아요. 4가 백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독감 백신 맞을 때 저도 SK케미칼 거 맞았어요. 4가 백신. 예, 세포 배양. 일부러 맞아봤어요. 왜? 전엔 녹십자 거 맞아봤는데 과연 어떨까? 좋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세포 배양 방식은 이 배양 방식에서도 유정란보다 훨씬 더 빨리 생산도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무조건 독감 백신 하면 무조건 녹십자 백신이었어요. 옛날에 무조건. 그런데 이제 그게 틀려지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보면 틀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옛날같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뭐 옛날 같은 혜택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회사 탐방 같은 거 가보면 이 회사 기술력 진짜 있어요. 보면 있는 회사 맞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를 거쳐서 내년 초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회사가 진짜 그 회사의 어떤 그 재료, 그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장점을 표현할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 그게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홀딩하고 지켜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이 주가가 지금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올 하반기, 그러니까 올 연말과 내년 초 이때 상반기에 이 회사가 진짜 그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들을 잘 보세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네네. 논평 이런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팩트.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팩트, 기사 있죠, 팩트. 예. 그 팩트만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네, 그러면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관심을 끄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인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거 26만 원 정도 매수가를 하셨는데 35%나 사셨는데, SK텔레콤 이거는 그냥
뭐 수익 내려고 사신 거 아니죠?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30%까지 있다가 어저께 많이 빠져서 그냥 50만 원, 25만 원 초반에 그때 좀 더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이 그래 뭐예요? 저는 그냥 배당 지금 이제 저기 요금 할인제 때문에 요금 올린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또 제가 이 종목은 항상 포트에 넣어놓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이 그냥 그런 배당 목적. 그래 이제 요번에 그냥 배당 주로 그냥 12월 달까지 제가 생각하고 그냥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목적이 뭔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으로 비중을 늘리신 거면 상관없어요. 왜? 나는 배당을 목적으로 했다가 하면 SKT만큼 배당 확실하고 이런 애도 드물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배당 매력은 있는 애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배당 매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배당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저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네. 배당 목적이면 괜찮아요. 근데 저 배당 목적으로 산 겁니다. 그럼 맞아요. 네. 오케이. 네. 근데 만약에 배당 목적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SKT를 배당 목적이 아니라 매매 목적으로 샀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죠. 혹시 혼이 나가셨나요? 제가 이런 말 할 정도로 그러는데 SK텔레콤을 그거 한다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젊은 멋있는 총각이 나는 예를 들어서 애를 낳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식을 낳고 싶어 이러면서 여자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말 돼요? 그죠? 그럼 약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SK텔레콤을 하면서 나는 매매 이런 가격으로 승부를 내겠다? 이거는 아닌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배당은 맞고, 오케이? 그래요. 그리고,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7만원 이거 사주부터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이 회사가 그냥 저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이제 슬슬 뭐 동국제강은 아직까지 그래도 버텨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 지금 이제 동국제강도 나오기 시작하고 현대제철도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철강주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주는 여러분들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철강주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철강주 상승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 반장님 저도 지금 매도 시점을 계속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포스코 지금 같은 경우에 상승을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17만 원이라 근데 죄송한데 우리 혜진님은 언제든지 팔 수는 있어요. 17만 원이기 때문에 왜냐면 포스코가 무슨 뭐 며칠에 무슨 뭐 반토막에 급락을 할 그럴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포스코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 이제 슬슬 팔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다시 오신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철강주는 여러분들 오를 수가 없어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철강을 많이 써야 올라가죠. 철강을 요즘 안 쓰는 게 대세인데 점점 어떻게 철강주가 올라갑니까? 철강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지금 철강을 자꾸 대처하고 있는데 물론 고급강으로 가고 하고 있지만 계속 철을 대처하는 게 대세예요. 예를 들어서 청동무기가 철이 나오고 나서 없어졌듯이 이건 하나의 대세예요. 철이 이제 점점 안 쓰이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니 이런 것들이 더 고강도가 되면서 안전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걸로 자꾸 이게 되는 거는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근데 어떻게 철강이 계속 올라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역사가 후퇴한다는 소린데. 그렇잖아요.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고 항상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역사의 그건 흐름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철이 이제 안 쓰이는 건 점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강주 가지고 철강주 올라온 거 요번에 좀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 같은 거나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심하게 빠졌던 거에 대해서 주봉 보시면 알겠잖아. 딱 반등한 수준이지 얘가 상승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철강주가 요번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조심시킨 이유가 그거야. 이제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점점 비중을 좀 줄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더 이상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타이밍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슈크로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02786-1021-1023.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번 달에 워낙 강의를 없으려다 하다가 갑자기 생겼어요. 여러분들 요청이 많아서,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합니다. 오늘 일단 8월 19일, 오늘 오후 1시부터는 마포 공덕역의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대전. 대전입니다. 오후 1시부터 대전 기도연합봉사가 CBS 2층 컨벤션 센터에서 역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제가 좀 해드릴 거예요. 또 시장에 제가 한 달 이상 지금 쉬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에 산 이완수예요. 서울에 산 누구요? 이완수요. 이완수. 이완수. 유. 성 이씨요? 유. 유요? 예, 유 여사님. 예, 유 여사님 연세가? 60대인데요. 주식 경력은? 조금 그냥 됐어요. 그래요? 어떤 주식 궁금하세요? 에네센터요. 매수가 얼마요? 69,000원에 20%인데요. 예. 지난번에 올라갈 때 좀 못 팔아가지고 다시 푹 내려왔는데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느 선대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 한정 코너로 들어오셨구나. 그래요. 일단은 그냥 제 생각 얘기할게요. 제가 방송에서 아마 8만 원대에서 계속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얘 조정 나올 겁니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예, 보셨나요? 예. 조정 진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 오히려 흥분해서 붙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이때 얘 조정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진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조정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전 지금부터 제 생각을 얘기할까요? 전 전 이 회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전 이 회사가 뭐 갈지 안 갈지, 그건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 틀리면, 그냥 제 생각하고 반대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내 생각에, 난 점쟁이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한테 내가 무슨 돈을 받았어, 뭘 했어. 나 이 회사가 아무 상관없어. 나쁘게 얘기해도 되고, 좋게 얘기해도 되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짐 로저스 같이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생각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든 맞든, 그거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방송하기가 싫어요. 이상한 시청자들이 계셔가지고, 나 그런 게 싫어. 그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지 무슨 왜 내 생각대로 그럼 내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일단 제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때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NH엔터를 그냥 올리는데 너무 물론 외국인들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 보세요. 보유 비중 하나도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뺐고 외국인들 생각은 바뀌질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 하락이 뭐냐라고 얘기할 텐데 해피림은 이 하락은 일단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언제였나요? 금요일 맞죠? 저번 주 금요일 날 확 빠졌죠? 그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세요? 안 나세요? 모르시는구나? 나요.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온 하락인데 그때가 시장이 엄청나게 빠진 날인 거 기억나세요? 갑자기 북한 리스크 때문에.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그날 이 회사가 뭐를 한지 아십니까?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죠? 실적이 2, 4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실적보다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그거야. 울고 싶을 때 누가 따기 때려주면 어때요? 더 울죠. 펑펑 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시장이 해피리면 딱 그런 날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훅 하고 순간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맞아요. 빠지겠죠. 그래서 그때 훅 하고 순간 제가 봤을 때 오바에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오바에서 빠진 부분이 분명히 이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일단은 먼저,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의 그런 매력이 전에하고 틀려졌냐, 뭐 요번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생각이 틀려진 부분이 있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 회사는 대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조정을 조금 받거나 조정을 잘 받아놓으면은 올라올 때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회사가 이상이 없을 때 나중에 이 갭, 지금 여기 갭 보이세요?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에 생겼던 갭? 이 갭은 상승으로 보통 메꿔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빨리 메꾸느냐, 천천히 메꾸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메꿀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가능성을 붙여라 그러면, 이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전 이거 뭐 확실히 된다 안 된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판단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반장 이거 메꾼다 그랬는데 왜 안 메꿔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난 내 생각 얘기하는 거지. 내가 신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메꿀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빨리 메꿀지 천천히 메꿀지 모르겠어요. 왜? 이 회사에 특별히 바뀐 게 없고, 뭐 요번에 카카오 뭐 뱅크 얘기하면서 페이콘이 이런 거에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제가 그런 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거기서 말했듯이 그 정도의 설득력이 제 가슴에 와닿진 않더라고요. 얘는 그거 말고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뭐 그 애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지적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일리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그 부분으로 이 회사를 설명하는 건 전 그건 좀 이렇게 주가가 그 저번 주 금요일에 흔들리니까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거 갭을 메꾼다라고 보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잖아요. 요번에 판 거 누가 팔았어요? 기관이 팔았죠? 여기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시죠? 딱 빠진 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어때요?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외국인들 안 팔았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기관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조정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비중 줄인 건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그 비중 분명히 조정 나올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하실 분들 조절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실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혜진님도 사인을 잘 받아드셨네. 그 조정 나올 거라는 말에 잘 해가지고 조정 있을 겁니다라는 말에 일단 비중을 줄여놓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다시 비중을 제가 봤을 때 늘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요 비중만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전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장님 그럼 이 주식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혜진님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유 여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아까 이야기 나는 걸 잠깐 했는데, 유 여사님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유 여사님이 그렇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좀 실력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는 유 여사님이 막 비중 늘리고 줄이고 이러면서 하실 만한 지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수익 보니까 잘 내셨죠?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 요것만 갖고 또 지켜보면서 갈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바뀐 거는 아니다라는 거는 일단 저는 뭐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일단은 이 회사 그렇다고 주가가 빨리 올라오거나 그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이 회사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고생시킬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 갭은 아마 메꿀 겁니다. 근데 빨리 메꿀 수도 있고 천천히 메꿀 수도 있고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은 회사가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메꾼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실은 오히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뭐냐? 오히려 만약에 빨리 메꿔버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다시 75,000원이냐 8만원대 들어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심리적으로. 유 여사님, 만약에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오히려. 와! 다시 들어가면 더. 얘 봐라. 얘 센데?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매수세를 불러들이는 꼴이 돼요. 스스로가 강한 걸 증명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거를 가지고 잘 이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고, 저는 그냥 제 생각 얘기한 거니까 저는 뭐 몰라요. 전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다가 주가 빠져? 아니, 빠질 수도 있어요. 저 모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때문에 일단은 전 제 생각대로 얘기를 솔직하게 드린 거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자기가 결정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분할 상장한 그 가격대까지 갖고 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예, 그럼 20%만 그럼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예, 네, 비중 늘리지 마시고. 예,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마포를 갑니다. 요번 달까지, 제가 쉴 팔자는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은 전화 많이 들어와서, 오늘 1시입니다, 1시. 오늘 1시에 마포 공덕역 한국사회복지관 6층 대강당에서요,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비도 안 온다 그러고, 날씨도 선선하대요. 25도, 6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대전입니다. 대전 CBS, CBS 건물에서 오후 1시부터 역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이거 BGF 리테일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예, 주가.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일단은 이제 많이 밀렸죠? 주가가 이제 하에서 밀렸는데,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매력이 갑자기 이제 새로 생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그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도. 그래서, 일단은 밀리는 거는 실은 이거는 개인들 물량도 은근히 많아요. 이제 개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좀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확 밑으로 밀리겠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오르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98,100원이면 요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는 한번 가져가 보실 만한데, 이거는 이 BGF 리테일로 큰 수익을 갑자기 내시겠다. 아마 이런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사시지 않으셨겠죠? 6574님. 왜냐면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 내시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면 홀딩하고 계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부담 없고. 다음 종목. 예, 휴캠스입니다. 예, 휴캠스인데요. 예, 휴캠스 같은 경우에 지금 30% 24,700원 여기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 휴캠스는 제가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요즘 외국인들 들어오고 하는데, 이 주식은 한번 지켜보세요. 외국인은 사고, 재밌는 게 기관은 팔아요. 이런 주식들을 아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지켜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실은.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주식들은. 그래서 휴캠스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22,500원 손절 라인 드릴게요. 그래서 22,500원 깨지면 얘는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좀 지켜봐 보세요. 저도 이런 주식들 지켜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사고 기관은 계속 꾸준히 팔고. 둘 중에 누가 나중에 맞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음 종목. 내추럴 알터너티브. 이거 요번에 그러고 나서 주가 한번 쭉쭉 뽑고 장난 아니던데. 그래요. 근데 전 솔직히 이런 주식 되게 싫어해요.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럴 가능성 이런 흐름도 하면서 이런 주식에 붙는 개인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붙어서 먹을 가능성 하고 깨질 가능성 하면 깨질 가능성 90%, 먹을 가능성 10%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거에 배팅을 할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깨질 가능성이 90%이기 때문에 난 이런 거 더 가더라도 안 살래. 난 그래도 1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볼래. 이거는 정말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어떤 성향이냐? 전 확률이 높은 쪽을 가요. 그래서 저는 90%를 택하기 때문에 전 이런 주식을 안 봅니다. 왜? 이런 주식으로 깨질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10%에 재미 붙여서 난 돼. 그러면 하셔야죠. 근데 저는 이런 주식 싫어해요. 전 이런 주식 그래서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말자. 이런 상태는. 다음 종목. GD. 예, GD.
일단 GD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가 3,800원 매수가인데 일단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나쁜 흐름은 아니라서 요거는 뭐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뭐 조정할 필요도 없고 제가 요거는 손절 라인만 갖고 지켜볼게요. 요거 손절 라인을 이거는 3,200원을 할게요. 왜냐면 3,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지켜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3,200원만 깨도 일단 얘는 거의 3,200원 깨잖아요. 그럼 얘는 3,000원 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3,000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흐름이. 그래서 일단은 3,200원은 손절가로 하고요. 혹시 위로 가더라도 G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거나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얘 워낙 전에부터 흐름이. 그래서 얘는 그냥 3,800원 정도 매수가면은 4,500원 중후반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할게요. 다음 종목. 예,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예, 계속 꾸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도 이제 상승 이후에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여기서 팔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예,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까? 확?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루하면 지루했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막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30%를 근데 성향이 제가 9869님 성향을 모르겠어요. 아, 나는 이거 되게 그냥 장기로 가져가면서 나는 뭐 큰 수익 안 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괜찮은데 아니 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빨리 하려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분은 이거 못 빼기십니다. 이거 답답해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향이니까 9869님이 그건 스스로 생각해서 택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어떤 성향에 따라서 대응할 건지는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다음 종목 또 올려주세요. 예, IM 예, 1390 IM인데요. IM 같은 경우에 10% 근데 이 주식 왜 사셨을까요? 이거 예, IM이라는 주식은 그렇게까지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종목 아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차트로 들어가셨을까? 나 이분 되게 궁금한데 만약에 차트로 들어가셨다면 이게 속임수 차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뭐 내용이 있어서 일부러 뭐가 있어서 들어갔다 그럼 제가 뭐 그거는 확인될 일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차트로만 들어가셨으면 이건 고생할 수도 있는 차트예요. 이게 속임수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차트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만약에 차트 아니다 그럼 제가 그럼 할 말 없는데 차트다 그럼 나오세요. 다음 종목. 예, 모베이스입니다. 모베이스. 예, 모베이스 지금 현재 30% 7,700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고점에서 계속 조정 구간 걷고 있잖아요. 그죠? 예, 조정 구간 걷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요거는 이 박스권을 지키는 게 좋겠죠? 이거 깨면은 안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얘는 손절가 드릴게요. 손절가 얼마를 잡냐? 6,500원 손절가 드릴게요. 그래서 6,500원이 딱 깨진다. 그러면 손절을 딱 하고 치세요. 그리고 안 깨진다. 그럼 딱 하고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예, 또 주세요. 예, 금호타이어 요번에 참 문제가 많은 예 금호타이어인데요. 금호타이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 금호타이어 매력 없어요. 예, 매력 없고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뭐 금호타이어라는 회사 자체를 그냥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금호타이어의 예, 박상구 회장은 뭐 지금 이거에 막 계속 채권단하고 자꾸 씨름하는데 전 솔직히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예, 지금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뭐 너무너무 안 좋아.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회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굳이 타이어 사려면 전 그래요. 왜 그럼 금호 타이어 사세요? 딴 타이어 사시지 차라리. 정 타이어 사고 싶으면 전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런 모습들 자체가 보면 주가에 나타나고 있죠. 예, 너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 이거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파세요. 차라리 딴 주식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오늘을, 예, 오늘하고 다음 주 워낙 내용이 없었는데, 강의, 지금 시장 상황이 저희가 말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강의 요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와서 열심히 들으시고, 저도 또 해드릴 말씀이 있으면 최대한 제 이야기 제가 아는 거 많이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듣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요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침 저녁 바람 차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